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4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과 타키오뉴스 조우진 대표,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전걸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 K배터리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밸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그런데도 누가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지난 1분기에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절반이나 가져갔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점유율도 좀 증가를 한 겁니까? 사실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1분기 중국 시장을 제외한,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제외한 겁니다. 이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지켰습니다. 특히 작년 동기 대비 배터리 사용량이 38.8%로 증가한 18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좀 지켰는데요. 그렇지만은 점유율은 29.3%에서 28%로 좀 하락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 1분기 중국 시장을 제외한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이 54%에서 49%포인트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CATL과 그 중국 기업들의 빠르게 이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들에 따라 영향을 좀 받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CATL의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 성장률이 79.6% 증가를 했고 점유율이 24.4% 증가를 했습니다. 이외에 비아디의 경우에는 633% 상승을 했고 성장률을 보여줬고 페러시스 역시 229% 성장률을 보여줬지만 그렇게 점유율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일부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을 제외한 시장 점유율이 일부 소폭은 하락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국내 3사 배터리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K 배터리 수출 연평균 33%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하락은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K 배터리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러한 흐름들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에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내 배터리 합작 공장 투자안을 의결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IRA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장에 대한 투자 규모는 5조에서 한 6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양산 시점이 25년 하반기에 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IRA에 관련된 수혜로서도 나중에 추후에는 좀 어느 정도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IRA 리스크를 좀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회사는 지금 현재도 좀 더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어제 좀 두드러진 가운데 살짝 좀 애매한 시점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제 외국인 순매수 1위 에코프로 BM, 기관 순매수 1위 에코프로였던 가운데에서도 지금 차트를 보면 또 5일선 차트가 깨져 있는 모습이어서 오늘 주가 추이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어요. 현대차의 아이오닉 7 자율주행 기능 탑재 소식까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권희 부장님. 예, 일단 현대차가 내년에 출시하는 대형 전기 SUV죠. 이제 아이오닉 7의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이오닉 7은 이제 그 기아의 이제 EV9이라든지 제네시스의 G90까지 같이 해서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율주행 지금도 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뭐 단계가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0단계부터 이제 6단계까지 있는데 그걸 이제 뭐 ADAS라고도 하고 IDAS라고도 하는데 그 단계 중에 3단계가 넘어가면 자율주행이다라고 지금 보통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3단계를 처음 적용하는 게 아이오닉 7과 그다음에 EV9이라고 하는데 좀 전에 이제 기사가 하나 올라온 걸 봤는데 그러니까 EV9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생산량이 12,000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미 사전 예약이 다 끝나서 올해 생산된 물량은 다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이제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캠핑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대형 SUV로 나오는 전기차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이 되게 많고요. 특히 이제 제네시스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것들이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GV70 모델부터 시작해서 80, 90까지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G90이라고 해서 지금 예전에 이제 에쿠스 모델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형 고급 세단인데 이쪽도 지금 자율주행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단계는 그럼 어느 정도 단계냐라고 하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개입 없이 계속 달릴 수 있는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가 사실은 운전하시다 보면 고속도로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잘 막히니까 상관이 없는데 미국 같이 이제 큰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루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오히려 오토크루 이런 오토크루즈 같은 기능들이 이제 그래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런 기능을 넣지 않더라도 조건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제 큰 나라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자율주행 단계에 진입했다. 그 다음이 이제 4단계, 5단계 올라갈 걸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 보면 이제 그 현대모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관련 기업이겠죠.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을 모아서 모듈화 시키는데 사실 현대모비스가 가장 핵심의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그다음에 기아 이번에 이제 PBV 관련돼서 지금 한동안 주가가 좀 좋았던 모트렉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HL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HL 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다스 관련된 여러 부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4개 정도의 종목을 좀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보시면 자율주행 관련된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모트렉스, HL 만도까지 좀 한번 관심 종목으로 넣어봐서 자율주행 섹터가 어떻게 좀 추이를 이어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까지 2차 전지에 이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소식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도 지금 수급이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주요 반도체 ETF를 그리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집중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바닥론 더 힘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최근 들어서 반도체의 수급 동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개인 투자가들은 반도체 ETF에 꾸준하게 자금을 집어넣어서 연초 대비해서 지금 150%까지 금액이 늘었고요. 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는 거의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현황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왜 그렇게 되나 봤더니 가장 큰 것은 일단 한미 반도체 동맹이 점차 강화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반도체의 최전방이라고 볼 수 있는 애플의 그 서프라이즈한 수익이 실적이 반도체 향후 전망을 밝게 준다고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DRAM 3사가 모두 감산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네요. 1월 달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2조 2천억 샀고요. 2월 달에 다소 주춤했습니다만 다시 또 3, 4월 달에 거의 5조 원 가까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달 들어서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걸 보면은 외국인들이 어떤 주식을 산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일단 외국인들의 반도체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이어가면은 지금 그 감산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현물 가격이 거의 80%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금년 1분기에 더 이상 현물 가격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4월 달부터는 오히려 현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집니다. 여러분, 2분기 실적 삼성전자가 1분기보다 더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아마도 지금이 반도체 주가의 저점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급 유입은 반도체 관련 종목을 향한 수급 유입은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반도체 바닥론에 조금 더 긍정적인 진단을 내려주셨던 남인호 소장님의 내용이었고요. 자, 전거래일 또 반도체 장비, 소재, 3D 낸드, AI 반도체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종목 안에서도 좀 상승의 힘이 남달랐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계신 반도체 종목이 있을까요, 이건희 부장님?
일단 뭐 반도체 바닥론 자꾸 얘기 나오는데 작년 연말부터 나왔죠. 네. 그건 그래요. 제발 좀 바닥을 좀 빨리 찍었으면 좋겠다 뭐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수급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7개에 달하는 반도체 ETF가 올해 들어서 거의 순자산이 한 150% 늘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샀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 그중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AI 반도체랑 엮여 있거나 아니면 EUV 공정이라든지 이제 주로 이제 선단 공정이라고 해서 좀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원희가 EPS 같은 경우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결국에 이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래서 지금 보면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ETF도 나오기도 했는데 AI 반도체 관련돼서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반도체 관련돼서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공정을 담당하고 있거나 뭐 부품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전체 흐름이 좋아지려면 사실은 데이터 센터 확충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기미가 보이고 가격이 돌아서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은 지금 주목해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AI 반도체의 가장 핵심 HBM이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GPU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HBM을 만드는 그 공정에 들어가는 한미 반도체 TSV 공정을 갖고 있는 한미 반도체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AI 반도체가 됐든 향후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패키징 관련된 업체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파운드리 가장 잘하고 있는 TSMC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패키징은 이제 후공정은 대부분 이제 그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안했을 때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 패키징 공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지켜보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 공시 내용 점검해 볼 텐데요. 연일 고공행진하는 블랙마스크 기업 SNS텍입니다. 자사주를 처분했다고요? 예, 자사주를 처분했다 어제 공시를 했는데요. 그 자사 처분을 일단 보면 좀 안 좋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 공시 내용을 보면 자사 처분한 이유를 보면은 SNS텍이 용인에다 한 200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그 펠리클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부품을 갖다가 제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금이 필요해서 한 97억 원 정도를 갖다가 이제 자사주를 매도를 해서 그 해당한 자금을 갖고 이제 용인 공장에다 집어넣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자사 처분한 그 자사주가 시장에 물량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어제 바로 이제 NH 아무니 자산운용이 인수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수급에서도 이제 불만은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잠시 이제 SNS텍이 이제 펠리클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펠리클이라는 건 이제 그 웨이퍼는 되게 이제 중요하고 이제 반도체를 갖다가 할 때 엄청난 청정 지역을 갖다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웨이퍼에 포토 마스크를 갖다가 씌운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다른 공정을 갈 때 반도체에 먼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먼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펠리클이라는 걸 씌웁니다. 펠리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점심을 차려놨는데 점심을 먹기 전에 이제 보자기를 씌워놓지 않습니까? 그럼 보자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보자기에서 과거에 이제 지금 EUV의 펠리클이 되게 중요한데 그 전에 했던 DUV 같은 경우는 국내나 다른 데서 다 이미 국산화했고 개발했는데 SNS텍을 비롯해 다른 업체가 이번에 펠리클 개발을 갖다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와 다른 기술적 난이도가 무엇이냐면은 그 많은 에너지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갖다가 펠리클이 다 흡수해버리면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녹아버리지 않으면서 투명도를 유지해야 되고 투명하면서도 녹아버리지 않는 두 가지를 갖다 만족시키는 게 어려웠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네덜란드 ASML이 거의 이 분야를 갖다가 이제 전량 독점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계속 전량 독점하면 불편하니까 SNS텍을 비롯해 다른 데다가 투자와 동료를 하면서 국산화를 갖다가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SNS텍 입장에서는 이제 90% 펠리클 설공했다 발표를 하는데 과연 삼성전자 이걸 갖다 채택했는지는 아직 시장에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이걸 채택했다고 한다면 이제 SNS텍의 큰 매출이 점프할 것이라 여겨지고 다만 채택을 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용의 공장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짓지 않는 채택하지 않을 지을 리는 없거든요. 그냥 이런 맥락에서 SNS텍의 실적이나 이제 향후 전망이 좋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NS텍에 대한 공시 내용 챙겨봤고요. 계속해서 어제 또 특징적인 종목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는 더 좋을 SK이노베이션 소식인데요. 어제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해당 뉴스가 상승의 지속성을 좀 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 SK 아이테크놀로지와 손을 잡고 가스 분리막 업체에 투자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SK IE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그 자사의 리튬 이온 배터리용 분리막 제조 기술과 또한 이제 그 에어레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에어레인의 그 가스 분리 기술을 결합을 해서 결국은 탄소 포집 활동 저장의 핵심인 포집 활용을 할 계획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후에 그 분리막 기술 확보를 통해서 북미 그리고 유럽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등의 계획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에 그 일본 경제산업성은 50년까지 관련 장비 시장 규모를 연간 10조 엔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US 업계는 포집 분야에서만 60%의 경제 효과 창출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CCUS에 관련된 그 시장성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글로벌 그 시장조사관 그 인더스트리 아크에 따르면은 CCUS는 결국은 2026년까지 253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좀 추산을 해보자면 약 33조 원을 좀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성이 매우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역시 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그 CCUS 사업 확대를 좀 더 그 추진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 모델로 좀 육성하겠다라고 밝혔고, 또한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CCUS 등의 첨단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 내용도 다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제가 봤을 땐 SK 이노베이션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그 카본코, 그러니까 사우디 그 해수 담수청과 CCUS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던 DLENC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외에 한전기술과 탄소 포집 저장 관련 사업 개발을 업무 협약을 체결한 KC 코트레, 이 세 가지 종목들을 앞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 픽해 주셨는데 이건희 부장님은 관련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는 그 산업 전체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로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제 이걸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실은 이런 그 탄소 포집 기술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에어라인이라는 가스 분리막 전문 기업, 여기서 분리막 기술과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분리막을 만드는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좀 더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을 완전히 상용화해서 지금 전 세계에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 한 기업 정도밖에 없고요. 네. 미국에도 없고 사실은 일본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사실 이게 상용화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은 근데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사업이고요. 결국엔 지금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석유화학 기업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의 공해를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포집해서 네. 하지 않으면 대응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SK 이노베이션, SK 아이테크놀로지 주목해 보시는 것도 맞지만, 아까 말씀하신 반 소장님 말씀하신 종목들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탄소 포집 관련된 기술들을 좀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거운 종목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SK 이노베이션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그동안 2차 전지 랠리에서 다소 소외됐던 SK 이노베이션, 워낙 사업 비중이 2차 전지보다는 석유화학 포션이 크기 때문인데 어제 뒤늦은 반등, 남인호 소장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SK 이노베이션을 볼 때마다 참 주주분들이 화가 많이 나시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우리가 LG화학을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 재작년에 LG화학은 기초화학 쪽에다가 2차 전지를 덧붙이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다가 LG엔솔을 물적 분할시킴으로 해서 LG화학은 LG화학대로, LG엔솔은 LG엔솔대로 각자 길을 갔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유화학에다가 2차 전지를 덧붙인 건데요. 주가 가치를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정유화학 하나의 가치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부분은 거의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마 주주분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주가 수준도 16만 원에서 이제야 기껏 18만 5천 원 왔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왜?
과거에는 2차 전지가 거의 수익을 못 냈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 2분기부터는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오히려 흑자 전환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또 기초 본 사업이었던 정유화학 쪽도 최근에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 하반기부터는 진짜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의 저평가에서 탈피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 계속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희 부장님은 어제의 SK이노베이션 뒤늦은 반등, 좀 상승 초기 국면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되어 있는 게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LG화학 이런 걸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소외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석유화학 가치 정도만 반영되어 있는 게 주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그 SK온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 줄 거냐라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투자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 이제 그 분할 상장 관련된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SK온이 연내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는 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빠르면 2분기에도 IRA 관련된 보조금을 받게 되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얘기를 보면 SK온이 지금 굉장히 수율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공장도 그렇고 미국 공장도 그렇고 지금 수율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LG화학이 예전에 보여줬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이제 LG화학이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나서 급격하게 흑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도 그런 모델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SK이노베이션 저는 대형주 중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항상 사기에는 참 손이 안 나가는 맞아요. 종목. 예. 그럴 바에는 LG화학을 사는 게 낫지 않냐, LG에너지솔루션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도 한번 대차게 당한 종목이어서 사실은 손이 한번 나가기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주목은 좀 해보셔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주가보다는 오히려 이제 연내 흑자가 나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되면 아마 20만 원 부근까지 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스타트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손이 뭐 잘 안 나가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성장성은 있다.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의 실적도 선방했지만요. 어제는 무엇보다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셀트리온의 실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분기 얼마나 잘한 겁니까? 성적표 좀 알려주세요. 예, 1분기 매출이 이제 거의 6천억을 찍었습니다. 매출로 이제 사상 최대를 찍었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1,800원을 찍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고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셀트리온의 이제 야심작을 해서 램시마나 트룩시마가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아주 사상 최고의 이제 마켓쉐어를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SC 램시마가 또 이제 크게 이제 실적을 갖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SC 램시마는 미국 FDA에 지금 이제 품목 허가를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품목 허가가 10월 달에 완성이 되면 SC 램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또 다른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을 견인하는 중요한 이제 품목을 상품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셀트리온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인데,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특허가 만료인데 단백질 신약을 갖다가 다시 이제 다시 재가공을 해서 내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원래 오리지널 신약 업체들도 그 특허가 이제 만료되기 전까지 계속 다른 특허를 내면서 이제 특허를 지키기 때문에 이 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이 이 분야를 깨면서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이것을 이제 따라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또 다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번에 매출을 갖다 성장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갖다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다만 이제 안 좋은 점은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최근에 서정진 회장이 혼외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혼외자 논란은 결국 차기의 이제 후계 승계 구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승계 구도가 문제가 있는 회사치고 되게 잘 나가는 회사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제 서정진 회장이 뭔가 정리하지 않으면은 기업이나 대외적으로도 특히 외국인 주주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에 투자하기가 먹먹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 또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페드에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FDA에서 올 10월 달에 품목허가 SC 램시마를 내줄 거라 보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나오는지를 보시고 결정이 된다면 또 한번 주가가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온 셀트리온 오늘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겠고요. 보험사 이슈도 한번 확인해보죠. 교보생명이 손해보험사 인수를 추진합니다.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물망에 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을 좀 인수에 관련된 그 이슈가 나온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난해 말부터 관련된 부분들이 좀 협상이 진행이 됐었던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양사 인수 추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견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손보는 2021년 9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가 총 1,000억 원, 그러니까 각각 60%, 40%의 자본금을 투입을 해서 보험업 인가를 작년 4월에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그 손해보험 쪽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교보생명은 인수 협상이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 한다면 그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지분 양도 계획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그 인수가액은 대략 한 600억에서 700억 가량을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 한다면 지분의 51%를 확보해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인수 완료 시기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교보생명이 교보생명이 한국자동차보험을 인수를 하고 그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손해보험에 대해서 일부 좀 어느 정도의 업황을 떠났던 이력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그 MG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인수를 좀 준비를 했었다가 실패를 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설령 카카오페이 손보의 경우에는 현재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수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 한다면 카카오나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좀 나중에는 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을 또 진단해보는 기사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소형주 수익률이 대형주, 중형주 수익률을 앞질렀다라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시장은 1년에 6개월은 추세를 갖고요. 6개월은 추세가 없는 비추세 구간이 많습니다. 추세가 나올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요. 대형주란 것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고요. 추세가 없는, 즉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중소형주가 더 유리합니다. 중형주는 101등부터 300등까지, 그리고 소형주는 301등부터 나머지 500개가 소형주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세가 없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유리하다, 즉 종목 장세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